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일이 꼬이는 느낌 말입니다. 분명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운이 막힌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고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상극이라 말하고, 그리고 우주 철학에서는 파장의 충돌이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일이 풀리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기운이 심하게 충돌하면 작은 일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운의 흐름에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직감이 더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하면 운의 흐름이 약해질 수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운을 빼앗긴다는 말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선택도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일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도 연결됩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형은 늘 불평과 원망의 기운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사주에서는 말의 기운이 곧 운의 씨앗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기운도 점점 탁해집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로당에만 가면 늘 같은 한 분이 세상 흉을 본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문제고 나라가 문제며 그리고 친구들도 다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듣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다녀온 날은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음기라 표현합니다. 음기가 강한 사람은 스스로도 지치지만 주변의 양기를 끌어내립니다. 우주 철학에서는 파장이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낮은 파장의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마음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흘려듣고 넘길 수 있었던 말도 나이가 들면 깊게 남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어느새 나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도 세상 탓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내 운의 흐름도 약해집니다. 운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면 선택도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경로당 모임에서 그분 옆자리를 피하기로 말입니다. 대신 산책 모임에 나가 밝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주에서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를 증폭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밝은 기운은 밝은 기운을 부르고 어두운 기운은 어두운 기운을 끌어당긴다고 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생각도 비슷한 결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맞장구를 치게 됩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내 파장도 낮아집니다. 우주 철학에서는 이를 공명이라 부릅니다. 낮은 파장과 공명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결정도 느려집니다. 괜히 도전해야 할 일도 망설이게 되고 기회가 와도 겁부터 납니다. 결국 운이 막힌 것이 아니라 내 기운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한 지인이 계속 안 될 이유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이 들어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준비를 미루다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운을 지키지 못한 것이 더 아쉬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불평이 많은 사람과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 더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생각이 밝아지자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과의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무조건 인연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기운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짧게 만나고 깊이 얽히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나누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기운을 소모하면 정작 중요한 일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운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내 기운이 약해질 때 운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을 내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유형은 남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상극의 기운이라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상승 기운을 눌러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성향이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속에는 질투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하면 그 나이에 오래 가겠냐고 웃습니다. 작은 투자로 수익이 났다고 말하면 요즘은 다 그렇다며 의미를 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반복되면 이상하게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주에서는 기쁨도 기운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양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누군가가 계속 눌러버리면 상승의 기운이 꺾입니다. 우주 철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차단이라 설명합니다. 상승 파장을 부정의 말로 가로막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소소한 주식 수익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잠깐이다, 곧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 이후로 괜히 불안해졌고 결국 서둘러 정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더 올랐다고 합니다.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흔들렸던 것입니다. 남의 기쁨을 깎는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잘된 일에는 우연이라 하고 그리고 노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자신감이 줄어들면 판단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결국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운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특히 시니어 시절에는 작은 성취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성취를 지켜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운이 이어집니다. 사주에서는 상승하는 기운은 보호해야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기쁨을 충분히 느껴야 다음 흐름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 보호막을 무너뜨립니다. 말 한마디로 자신감에 금을 내고 그리고 불안을 심어 놓습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선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우주 철학에서는 이를 진동의 약화라고 설명합니다. 상승 파장이 낮은 파장과 부딪히면 확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에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곧 병이 올 나이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운동도 줄이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약해졌다고 합니다. 운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운이 깎이며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과는 기쁨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모든 성과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취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과만 나누면 충분합니다. 질투의 기운은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괜히 허전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축 처집니다. 그 느낌이 바로 신호입니다. 기운은 몸이 먼저 압니다. 70대 이후에는 특히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불편한 자리는 짧게 끝내고 깊은 이야기는 삼가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 기쁨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운을 지키는 일입니다. 응원해주는 사람과 더 자주 만나십시오.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 오가는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양기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유형은 늘 불안과 두려움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사주에서는 이런 기운을 흉살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타고난 팔자 속에 걱정의 기운이 많아 모든 일을 불안으로 해석하는 성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먼저 위험을 말하고 그리고 실패를 먼저 떠올립니다. 여행을 계획하면 사고 소식을 들려주고 투자를 고민하면 망한 사례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마음이 점점 움츠러듭니다. 우주 철학에서는 생각도 에너지라고 설명합니다. 두려움의 생각은 수축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행동을 막습니다. 행동이 막히면 기회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 가까운 지인이 매일같이 걱정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반복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비슷한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식된 것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도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같은 기운을 전염시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괜히 몸이 아픈 것 같고 괜히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면 운의 흐름도 함께 좁아집니다.
사주에서는 생각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결국 팔자의 흐름을 만든다고 봅니다. 늘 두려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며 마음의 기운을 먼저 소모합니다. 우주 철학에서는 이를 미래의 불안을 현재로 끌어오는 행위라 설명합니다. 미래의 그림자를 오늘에 들여오면 오늘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앞두고 괜히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이 나이 들면 다 병이 생긴다며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그 며칠 사이 기운은 이미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실제 사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운이 약해지면 판단도 위축되고 그리고 선택도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기회가 와도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과의 거리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모든 조언을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확대하는 말은 흘려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공유하지 말고 깊은 고민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내 기운을 지키는 일은 곧 내 운을 지키는 일입니다. 밝은 생각은 밝은 선택을 부르고 밝은 선택은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는 양기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전하는 사람과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의 기운을 내뿜는 사람, 남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리고 두려움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의 기운입니다. 사주에서는 타고난 팔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흐름을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주 철학에서도 모든 존재는 파장의 교류 속에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파장 속에 머무르느냐가 결국 삶의 결을 만듭니다. 운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운이 약해지면 선택이 흔들리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결국 운은 밖에서 누가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일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강해 웬만한 말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그어야 할 인연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줄이고 남의 기쁨을 깎는 사람과는 성취를 나누지 말며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고민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 기운을 지키는 일은 곧 내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주는 태어날 때 주어졌지만 흐름은 매일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우주 철학은 말합니다. 밝은 생각은 밝은 현실을 부르고 어두운 생각은 어두운 현실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곁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양기가 모이는 자리에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도전의 말이 오갑니다. 음기가 쌓이는 자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느 자리에 오래 머물 것인지는
결국 내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 속에서 괜히 기운이 빠진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직감은 수십 년의 삶이 쌓여 만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맑은 기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밝은 말을 듣고 밝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밝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 곁에 서 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내 기운을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그런 자리에 더 오래 머무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운을 지키는 사람만이 운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